자, 이제 볼게요. 158쪽 5번부터 보겠습니다. 158쪽의 5번에 도로망에서의 방법이 수야. 아직은 우리가 순례자 수업 같은 것들을 안 쓰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복잡한 상황들은 아니야. 기본적으로 차분하게 하나하나 세어가면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특수하게 뭔가 세어가는 방법적인 부분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 이렇게 세어주면 실수 없이 셀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는 편하게 셀 수 있다. 아까 같이 부정방정식에서 개수가 높은 것부터 정해가자라고 했죠. 그런 것들도 사소하지만 하나의 요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습득을 해 나가시라는 얘기야. 그치? 자, 도로망은 그냥 말 안 해도 다 찾더라고요. A에서 C로 가는 방법수를 구했습니다. 그럼 자, A에서 C로 가는데 B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도 있죠. 이거 뭐 한 거야? 또 분류한 거야. 그렇지?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4개의 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갈 거고요. 그리고 B에서 C까지 몇 개야? 3개 중에 하나를 택하겠죠. 둘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A에서 C까지 가려면 A에서 B를 가고,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야 되지. 뭐 해야 되니?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2가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A, B, C는 A에서 B까지 2가지, D에서 C까지 몇 가지? 3가지에서 6가지. 자, 분류했으니까 답은 얼마야? 분리돼서 1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밑에 봐봐. 조금 복잡한, 아니, 복잡한 문제들은 아닌데, 그나마 복잡하게 나온 게 지금, 여기 있는 밑에 제일 마지막 문제가 될 거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PQ를 연결한 도로가 있습니다. 지원이가 민정이가 동시에 A에 출발해서 P 또는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수인데, 조금 봐. 항상 단 끝까지 잘 보셔야 돼. 이 괄호 안에 있는 단서가 어떻게 보면 문제를 찾는데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요. 제가 안 보면 틀려. 단,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중간지점을 통과한다는 얘기야. 즉, 지원이가, 해석하는 거야. 지원이가 P를 거쳐서 B로 가면은 당연히 민정이는 Q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반대로 지원이가 Q를 거쳐서 B로 가면 민정이가 P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니? 따로야겠네, 그치? 자, 어떻게? 지원이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면 민정이는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는 지원이가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게 되면 민정이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럼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은 2 곱하기 3에서 몇 가지? 6가지. 그럼 민정이가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은 3 곱하기 4에서 몇 가지? 12가지. 자, 여기서 이 둘을 더해야 되겠어? 곱해야겠어? 이런 사건이 완성이 되려면 지원이도 B에 도착하고 그다음 민정이도 B에 도착해야지만 끝나는 거지. 지원이가 B에 도착하는 경우에서 6가지고 그리고 민정이가 여기까지 도착하는 경우가 몇 가지? 12가지죠. 둘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곱해야 되지. 둘 다 해야 되잖아. 둘 다 도착해야 되잖아. 둘 중에 한 명만 도착하면 돼요? 아니잖아, 그치? 또는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곱해서 얼마 되니? 72가 돼야겠죠. 자, 반대로 얘가 얼마야? 6이고 얘가 얼마야? 12지? A 큐비가. 얘도 곱하면 얼마야? 70이지. 또는 여기가 둘을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야? 144가 나와야겠죠. 됐지? 그래서 계속 쌤, 문제 풀면서 계속 어떻게 해? 나 구한 각각의 결과들을 더 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 그 고민의 기준이 바로 얘들이고요. 그치? 어려운 풀씩 풀고 넘어가면 다 망해. 그치? 확실하게 내가 결론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고민을 해보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색칠하는 방법의 수야.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많이들 어려워. 아니 어려운 건 없는데 어려운 유형들이랑 쉬운 유형을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 여기다 줄게. 자, 이렇게 5가지 영역에 5개 색을 칠하려고 해.
자,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는 거야. 근데 같은 색을 중복해 써도 된대.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좋지만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돼. 자, 여기서 말하는 인접한 영역은 어디냐? 면끼리 선을 맞추고 있으면 인접한 영역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와 얘는 인접하고 있지. 근데 얘와 얘는 인접한 영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면이 아니고 점을 맞대고 있으니까. 즉 인접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두 영역에 같은 색을 칠했을 때 구분이 안 되고 한 영역이 되어버리면 인접한 영역이라고. 여기가 이게 똑같은 칠해버리면 두 개가 이제 이 선이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한 점은 쳐 보이지. 근데 여기와 여기는 같은 색을 칠해도 때 여전히 구분되고 있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선을 마주대고 있으면 인접한 영역. 붙어는 있지만 점을 마주대고 있으면 인접한 영역을 보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칠할 거래. 칠하는 방법수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색칠할 때 기본적인 요령이 있어요. 첫 번째, 어디부터 칠해 나갈 거냐 하면 어디부터 칠해도 상관없긴 한데, 자, 처음 시작하는 칠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때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칠하냐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봐. 얘들 중에서 얘는 인접한 거 몇 개야? 두 개지. 얘는 인접한 거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지. 얘도 세 개지. 얘는 두 개지. 얘는 인접한 거 몇 개야? 네 개지. 어디부터 칠하자? A부터 칠하자는 얘기야.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어때야? 그걸 기준으로 어때? 한 방향으로 쭉 뚫려서 칠하는 게 나중에 어때? 오류를 덜 범할 수 있는 거.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 칠하자. 됐지? 그럼 보세요. 이거 칠하자 그랬지? 5개 색 있잖아. A 먼저 칠해야 되니까 몇 가지? 5개 중에 아무거나 칠해도 되겠죠? 몇 가지야? 5가지. 자, 칠했으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쪽 방향 정하라. 자, 이쪽으로 올까? 이쪽으로 올게요. 그럼 B는 얘랑 인접하니까 이게 칠한 색은 못 칠하겠지? 그럼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4가지지. 자, 얘는 여기 인접하고 있죠? 이 두 색을 못 칠하니까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3가지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와 여기 인접하고 있죠? 여기 상관 있어 없어? 없죠? 여기만 인접하고 있으니까 여기랑 똑같은 색을 칠해도 돼요. 그럼 몇 가지만 못 칠해? 2개만 못 칠하니까 얘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3개. 얘도 3개. 그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답이 나올 거라고. 모습이 별거 없는데? 됐지? 자, 근데 이거를 봐봐. 예를 들어서 인접한 게 가장 많은 칠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B부터 칠해볼게. 2개. 그지? 몇 가지야? 5가지. 자, 그 다음 어떡할래? 어디 칠할래? C 칠해볼까? 얘만 피하면 되니까 몇 가지야? 4가지. 여기는? 얘만 피하면 되지? 4가지지. 여기는? 얘만 피하면 되지? 4가지지. 여기 칠할 때 문제야. 자, 여기 칠하려고 그러면 4개를 못 칠하니까 1개야? 아니잖아. 봐봐. 여기와 여기 색은 다르지만 여기와 여기 색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와 여기 색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색칠된 색깔이 다 있을 수가 4가지가 아니고 3가지일 수 있고 심지어 몇 가지일 수 있어. 2가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의 색이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칠할 수 있는 색이 어떻게 돼? 달라지지. 그럼 지금 이 상태로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정할 수 있냐 없니? 못 정한다고. 이렇게 난감한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을 칠하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야지 이런 일이 덜 생겨. 안 생긴 아니야? 덜 생겨. 그 다음에 기준방수 칠하면 어때? 또 문제 생기지. 봐봐. 여기 5 칠했어. 이게 몇 가지야? 4가지지. 그럼 나 여기 칠하고 싶어. 내려가. 이거 4가지지. 여기 칠하려고 해. 아, 그 안에 3가지지. 여기 칠하려고 해. 어때? 여기와 여기가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 모르잖아. 얘들은 다르고 얘들은 다르지만 얘들은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 몇 개 칠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이렇게 뒤죽박죽 칠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한쪽 방향으로.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시작은 어디서부터 한다?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아. 몇 못돼 있니? 그치? 포인트 돼 있죠? 그쵸? 포인트 돼 있죠?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부분부터 칠한다 돼 있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살짝 써. 뭐라고요? 한쪽 방향으로 칠하자고요. 어느 쪽 방향 상관없지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쪽 방향으로 쭉 칠하자는 얘기야.
그렇게 해주시면 큰 실수 없을 건데 그래도 힘든 게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네 개의 영역에 네 개의 색깔을 칠하고 싶어. A, B, C, D에 네 개의 색깔을 칠하고 싶어. 오케이? 자, 칠하는 경우 수가 자, 일단 전부 다 인접한 영역 똑같지? 어느 쪽에 하나 먼저 칠해도 상관없겠다. 자, A부터 칠할까? 자, A에 네 가지를 칠했어. 됐죠? 그 다음에 어디 볼까? B 볼까? B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자, 그 다음 어디? C지. C는 얘만 인접하고 있죠. 얘 인접 안 해놨잖아.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잘 봐요. D 칠할 차례인데 D는 누구랑 인접하고 있어? 얘 누구랑 인접하고 있잖아. 그럼 몇 가지야? 두 가지? 장담해? 얘 둘이 다른 색이야?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알아 몰라 이거? 모른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와, 선생님 시키는 대로 인접한 게 제일 많은 것도 칠했고 한 방에 시키는 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나와요. 시험에 잘 나와야 되니까.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돼? 결국 여기에 내가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는지를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여기와 여기가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쪼개야겠다. A와 C가 다른 색인 경우하고 A와 C가 같은 색인 경우를 쪼개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왜 그것 때문에 결론을 못 지었잖아. 그럼 갑니다. A와 C가 다른 색이 몇 가지야? 일단 네 가지지. B는 몇 가지야? 이거 다르니까 세 가지지. 자, 갑니다. 잘 봐. C는 여기랑 다른 색이지.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얘랑 다른 색이라고 했잖아. 몇 개 못 써? 두 개 못 쓰지. 그러면 다른 색을 칠하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지. 됐지? 그러면 여기와 이게 지금 다른 색인 상황이잖아. 여기 칠하는 것도 이 두 개 못 쓰지. 몇 개밖에 못 써? 두 개밖에 못 쓰지. 이렇게. 두 번째, A와 C가 같은 경우, 자, A 몇 가지? 네 가지. B도 몇 가지? 세 가지. 똑같이 왔어. 자, 이제 C는 A와 같은 색을 칠할 거야. 몇 가지? 아니지. A와 똑같은 색을 칠할 거니까 A에 지금 무슨 색을 칠했어? 네 개 중 하나 골라서. 한 개 칠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C는 얘랑 똑같은 색 칠해야 돼. 경우수 몇 가지야? 얘 똑같은 색이야. 아니지. 자, 상태로 여기 색칠이 되어 있어. 지금 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색칠을 했다고. 세 가지지. 얘기는 여기랑 똑같은 색을 칠한다고. 이미 색칠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이 칠한 방법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똑같은 색인데 무슨 고민을 해? 빨간색이면 빨간색이고 노란색이면 노란색 칠하는 거지. 그치? 여기는 선택지가 없어요. 얘랑 똑같은 거 칠할 수밖에 없어. 한 가지야. 그치? 그래 착각을 많이 해. 저기 네 가지니까 여기도 네 가지 쓴다고요. 아니야. 넷 중에 하나가 여기 선택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 자, 그럼 보세요. 여기랑 같은 색이죠. 그럼 여기 칠할 수 없는 색은 한 가지 색밖에 없죠. 몇 가지 칠할 수 있는 거야? 세 가지.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 여기 마지막에 칠하는 가지수를 여기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를 결정해야지만 칠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묻는 거야. 와, 선생님, 이런 문제도 막 괜히 막 B와 E가 같을 때 다르게 놓고 풀고 있어. 미친 거지? 그냥 풀면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생님? 방법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해보는 거야, 그냥. 기본대로 해봤을 때 아까 같은 경우 생기면. 즉, 내가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앞에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뭐냐면 무엇이냐 판단하기 힘들어. 자, 예를 들어볼게. 5개 여기에 5개 색칠하고 싶어. 맞죠? A, B, C, D 이렇게 보시게. 자, 5개 칠하는 경우수 찾아보자. 그럼 이것만 보고 선생님 그냥 칠하면 되는 건가요? 분류해서 푸셔야 됩니까? 몰라요. 그냥 기본대로 해보라고요. 자, 인접한 게 가장 많은 게 A부터지. 칠합니다. 몇 개? 5개. 그 다음에 어디 갈까요? 어느 쪽에 상관없으니까 B로 갈까? 이제 B로 갈게. B 몇 개? 4개.
C로 갑니다. 얘 두 개는 다르지? 다르니까 몇 개? 세 개지. 자, D 칠할 때 봤더니 얘 둘이 어때? 분명히 다르지? 몇 개야 이거? 세 개지. D 칠할 때 봤더니 어때? 이 세 개를 피해야 되잖아. 근데 얘와 얘는 다르고 얘와 얘는 분명히 달라. 인접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와 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그럼 여기 칠하는 거 지금 결정돼 안 돼? 안 돼. 그걸 해보니까 마지막에서 어때? 결정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아, 여기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니까 못 칠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B와 B가 다른 색일 때. 두 번째, B와 B가 같은 색일 때로 그제서야 쪼개서 다시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모양만 보고 쉽게 판단 안 됩니다. 모르는 그냥 봐도 돼. 근데 너네는 그게 안 되니까 쭉 들어보시면 되겠죠. 됐지? 그럼 다시 A 갑니다. 어때? 5. B 갑니다. 4. C 갑니다. 3. D 가는데 B와 다른 색이라며. 그러면 여기는 여기도 피해야 되고 여기도 피해야 되고 여기도 피해야겠죠. 몇 개밖에 못 칠해? 2개. 자, 그럼 여기가 이게 다른 색이니까 E는 하나, 둘, 세 개를 피해야 되겠죠. 몇 개 또? 2개 되겠죠. 자, 두 번째 BD가 같은 색일 때 5 곱하기 4까지 똑같이 가요. 5 곱하기 4까지 가고 3까지 간다. 근데 D를 칠할 때 이제 B와 같은 색이지.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둘이 같은 색이니까 한 개, 두 개 못 쓰지. 그럼 몇 개 칠할 수 있어? 세 개. 그 다음에 둘을 모으면 돼? 다 하면 돼. 그래서 이런 유형을 많이 힘들어해요.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기본 아까 정리했지? 정리한 대로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해서 한쪽 방향을 쭉 칠하다 보면 끝까지 무리 없이 정확하겠다. 경우사 정해지면 그도 끝나요. 근데 칠하다 보니까 여기 칠하는 가지수가 앞의 경우에 따라서 확정이 안 될 수 있어. 그런 상황이라면 그걸 경우를 쪼개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6-1번은 그냥 칠하면 되는 거고요. 6-2번이 방금처럼 나누어야 돼. 나누어야 돼. 해보시면 알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불 방법수와 지불 금액수. 자, 얘도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거지.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도대체 저게 무슨 차이야? 문제를 한번 볼게요. 1,000원짜리 칠pe 한 장,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4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때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단서 중요하다고 했죠?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야. 그러면 지불할 방법수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내가 지금 돈을 딱 가지고 있잖아. 정해진 건 없어.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일단 1,000원짜리 한 장 있으니까 얘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겠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500원짜리 2개 있어. 어때? 안 줄까? 한 개 줄까? 2개 줄까? 몇 가지 할 수 있어? 3가지. 방법은. 나의 방법은. 그치? 100원짜리 4개 있어. 안 줄까? 한 개 줄까? 2개 줄까? 3개 줄까? 4개 줄까? 몇 가지 방법이 있어? 5개. 이게 지금 방법수잖아. 근데 뭐 해야 돼? 이거 한 개 빼야지. 왜냐면 안 줄 때 1,000원짜리 안 줄래, 500원짜리 안 줄래, 100원짜리 안 줄래. 그럼 뭐야? 0원이잖아. 그거는 제외한다는 생각 한 개 빼야지. 여기 안에는 하나도 안 주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거는 제외하는 생각 하나를 빼서 보여야겠죠. 그치? 이거 안 빼서 많이 틀립니다. 이 말 없으면 안 빼도 되겠죠. 안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근데 보통 이 문제는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야. 지불할 금액도 똑같잖아. 줄래 말래, 줄래 말래 결정하면 되는 건데. 아니. 보세요. 여기서 앞에서 지불하는 방법 중에서 1,000원짜리 한 개 줬어. 나머지 다 안 줄래 안 줄래 했어. 얼마 줬어? 1,000원 줬지. 자, 1,000원짜리 안 줬어. 500원짜리 2개 줬어. 100원짜리 안 줄래? 얼마 줬어? 금액이 어때? 똑같지? 근데 지불 방법에서는 어때? 다 따로따로 계산했죠. 근데 금액이 있다해서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죠. 따라서 지불 금액수는 지불 방법수보다 어때? 경우수가 작을 수 있는 거잖아. 왜? 중복된 금액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금액을 물었으니까 중복된 금액은 한 가지 봐야 되니까.
오씨 그럼 어떡하지? 중복된 걸 찾아 빼야겠다. 그럼 중복된 걸 다 찾아서 만들어서 찾아 빼야 되는 거야. 중복된 게 또 있을까?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럼 뭐 있니? 요거 한 장 주거나 요거 두 개 주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 상태에서 100원짜리를 안 주거나 한 개 주거나 두 개 주거나 세 개 주거나 네 개 주거나 다섯 가지겠지. 그거 보니까 다섯 개가 중복될 것 같아. 여기서 5를 뺀다. 뭐 그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이거보다 동전의 종류가 또는 개수가 많아지면 중복된 걸 다 찾는 게 엄청 힘들어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 되게 특이한 방법을 써요.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중복된 금액이 생기는 이유가 뭐야? 중복된 금액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서로 다른 방법을 나눠줬는데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뭐야? 10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두 개. 이거 때문이잖아. 왜? 500원짜리 두 개면 충분히 10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복된 금액이 생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굳이 1000원짜리가 필요 없는 거야. 괜히 중복만 되는 거지. 어차피 500원짜리로 충분히 10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1000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금액을 500원짜리 두 개로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지. 그럼 굳이 1000원짜리 지폐가 필요 없는 거지. 괜히 뭐만 생기고 중복만 생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편의점 뛰어가는 거야. 1000원짜리 필요 없어요. 바꿔주세요. 500원짜리 두 개 바꾸는 거야. 1000원짜리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500원짜리 두 개 가져와서 500원짜리 몇 개 되는 거야? 500원짜리 4개랑 100원짜리 4개만 가지고 지불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500원짜리 4개 주면서 몇 개? 5가지. 5가지. 여기도 0은 있겠죠? 24. 저기서 5 뺀 건 어때? 똑같이 나오잖아. 그 5개 준비됐으니까. 그치? 자, 왜 그런지 알겠니? 아랫 단위의 동전으로 윗 단위, 아랫 단위의 화폐로 윗 단위를 표현할 수 있으면 굳이 윗 단위의 화폐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왜? 중복만 되니까. 얘로 다 표현이 가능한걸?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얘를 같은 밑에 동전으로 바꾸는 거라고요. 그러면 중복조 없이 얘를 가지고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선생님 100원짜리를 왜 안 바꿉니까?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10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으니까 500원을 표현할 수 있는 거 표현되나 안 되냐? 안 된다고요. 만약에 100원짜리 5개 있다면 500원짜리도 필요 없는 거지. 500원짜리 싹 가서 100원짜리 싹 바꿔야 되겠죠. 그치? 500원짜리 한 개 대신에 100원짜리 5개를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그래서 잘 기억해. 지불 방법에 있는 화폐 단위 그대로 가지고 지불하는 거야. 지불 방법이니까. 근데 지불 금액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화폐 단위는 상관없다고요. 따라서 중복되는 화폐 단위는 바꿔서 맞은 화폐 단위로 바꿔서 우리가 지불하시면 된다. 자, 한번 볼게. 7-2번. 천원짜리 2장, 5천원짜리 2장, 만원짜리 3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어요. A는 지불 방법이야. 그럼 1000원짜리 주고 안 주고 세 가지지, 그치? 5천원짜리 2장이니까 너도 안 주고 한 개, 두 개 주는 거 세 가지죠. 만원짜리 3장이니까 몇 개? 네 가지죠. 지불 방법은 3 곱하기 3 곱하기 4고 0을 지불하는 게 5천원이니까 뺑 이러시면 되겠죠. 30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지불 금액수야. 근데 가만 봤더니 어때? 5천원짜리가 2장 있으니까 2장이면 만원 나타낼 수 있죠. 만원짜리 필요 안 필요해? 안 필요한다고. 만원짜리를 5천원짜리로 바꿔올 거야. 만원짜리 3장이니까 5천원짜리 몇 장으로 바꾸니? 6장이 되겠지. 플러스 6장이 될 거야. 그럼 5천원이 총 몇 장 되니? 8장과 1000원짜리는 5천원짜리 2장밖에 없으니까 5천원 못 나타내죠. 그대로 두시는 거겠죠. 1000원짜리 2장과 5천원짜리 6장을 지불하는 방법은 얼마야? 3 곱하기 7. 0으로 빼야 되니까 1. 몇 가지야? 50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봐봐. 중복되는 경우가 금액이 15개만 생기잖아. 그걸 직접 세서 빼는 게 엄청 힘들겠죠. 분명히 놓쳐서 실수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요구하는 것들은 꼭 그대로 기억했다가 써보셔야 돼. 계속 뒤에도 나와요. 뒤에 보면 나열할 때 막 이웃하게 나열하는 경우 있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 있어.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 있어. 특정한 상황들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방법적인 것들이 존재해요. 그걸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정리 합격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경우의 수 내용들은 일단 끝냈고요. 여기 단원 문제, 연습 문제의 실력 부분만 좀 보자. 봐봐요. 이제 어렵게 나오면 분류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교육청이니까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 거야. 16번. 연습 문제 16번. 자,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다. 이 중에 한 송이를 골라 꽃병 A에 꽂고 이 꽃과는 다른 종류의 꽃들 중 꽃병 B의 꽂을 꽃 9송이를 고르는 경우. 아, 뭔 소리야?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해야 된다. 자, 상황을 벌써 그려야지. 아, 지금 나 꽃병에 A, B 두 개가 있는 상황이야. 꽃은 장미 8개, 카네이션 6개, 백합 8송이가 있는데, 자, 이들 중에 한 개를 골라서 A에 꽂아. 그럼 네 중에 하나 꽂히겠지? 됐지? 그리고 머릿속에. 그러면 이제 B 꽃병이 어떻게 한다? 이 꽃과는, 여기 꽂혀있는 거하고는 다른 꽃들 중에 B에 꽂을 꽃을 9개 골라야 돼. 그럼 여기에 장미를 하나 꽂았어. 그러면 B에는 장미 빼고 카네이션의 백합 중에서 몇 개를 뽑아? 9개를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치? 여기 몇 개 해서 9개 골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A에 카네이션을 넣었어. 그럼 B에는 장미나 백합 중에 적당히 골라서 9개를 만들어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연히 A에 어떤 꽃을 꽂는지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겠지. 그럼 분류를 해야겠죠. 아, 첫 번째는 A에 뭘 꽂는 경우? 장미를 꽂는 경우자. 자, A에 장미 하나 딱 꽂았어. 그럼 B에는 뭐야? 얘나 얘 둘 중에서 몇 개 꽂는 거야? 9개 꽂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카네이션 최대로 몇 개? 6개. 그러면 백합은 몇 개? 3개. 카네이션을 5개. 서로 같은 꽃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5개. 그럼 백합은 몇 개? 4개. 4개, 5개. 5개, 4개. 뭐야 지금 3개. 3개, 6개. 2개, 7개. 1개, 8개까지 되겠죠. 더 이상 안 되지. 백합은 10개밖에 없으니까 백합 9송이 못 꽂겠죠. 따라 경우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가 되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두 번째, A에 뭘 꽂을 수 있어? 카네이션을 꽂을 수 있어. 그러면 장미랑 백합 가지고 9송이 만들어야겠죠. 그럼 어때? 8, 6부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되느냐? 1, 8까지 가능하겠죠. 몇 가지야? 1에서 8까지 왔으니까 몇 가지? 8가지 되겠죠. 안 써도.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A에 뭘 줄 수 있어? 백합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장미랑 카네이션 가지고 9송이 만들어야 돼. 8, 1부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들어있니? 여기 6개밖에 안 되니까 2, 3, 6까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끝자리 보면 1부터 6까지니까 몇 개겠니? 6가지겠죠? 그렇죠? 이거 보면 몇 개인지 셀 수 있잖아. 몇 개인지 셀 수 있잖아. 얘는 3부터 8까지 6까지 셀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총 몇 개? 20개가 되겠습니다. 분류하라는 뜻이야. 상황을 이해하시면 뭐에 따라 분류할지 판단되잖아. 나머지는 조금 어렵네요. 자, 20번 볼게요. 지금 쌤 풀어준 거 말고는 안 하셔도 돼. 숙제할 때. 지금 당장 풀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20번은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볼게요. 그림 같이 도로망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B와 D 사이에 몇 개의 도로를 추가할 거래.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총 90개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여기 사이에 몇 개 추가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 같은 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고요. 도로끼리 서로 만나지 않는다. 자, 같은 데를 두 번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즉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가지 않다고요. 그치? 그럼 생각해봐. 여기 길을 추가할 거야.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수를 한번 먼저 분류를 해보자. 분류해야 되겠지? 먼저 A에서 B를 갔다가 바로 C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갔다가 바로 C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사이에 도로가 추가된다면 A에서 B를 간 다음에 D로 일단 건너가서 C로 갈 수도 있겠죠. A에서 반대로 D로 갔다가 B로 건너간 다음에 C로 갈 수도 있겠죠.
총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이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근데 여기 개수를 모르잖아. 개수를 몇 개 할까? x개를 먼저 치자. 그럼 자 갑니다. a에서 b까지 몇 가지? 3. b에서 c까지 2. 3 곱하기 1가 몇 가지야? 6가지. a, b, c는 a에서 b까지 2, 셋. 2 곱하기 3에서 6가지. 됐지? 자 하나 갑니다. a에서 b까지 얼마야? 3. b에서 d까지 몇 개? 몰라. x개. d에서 c까지 몇 개? 3. 그래서 9x개. a에서 d까지 몇 개? 2개. d에서 b까지 x개. d에서 c까지 2개. 얼마? 4x개. 그럼 얘들 다 더한 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90. 다 더해봐라. 13x 더하기 12가 90. 13x는 78. x는 얼마다? 6. 아, 사이에 몇 개나 된다? 그럼 미지수로 두고 풀면 똑같은 거야. 그냥 숫자가 아니라서 식으로 표현될 뿐이지. 됐니? 방법이 달라지지 않겠다. 됐지?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하버법칙과 호버법칙을 테스트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직접 세는 경우들이 많다면, 자, 이 다음에는 순열과 그 다음에 조합 단어 가서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들이 제시해야 될 거야. 그게 맞게 연습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하버법칙과 호버법칙을 좀 마스터를 하고, 특히 중요한 거 뭐 색칠한 방법수, 그치?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이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하시라고 했어. 됐지?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다음 시간은 복습하셔서 연습 문제까지 쭉 풀어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연습 문제까지 풀고, 우리 친구들은 시너지가 구겨지니까 시너지 첫 번째 시너지 어디까지야? 보자. 시너지, 그치? 여기네. 그냥 경우의 수 상단의 첫 번째 대단은 중단은 경우의 수 전체가 숙제입니다. 오케이? 언제까지야? 다음까지인데 다음 주 하고 망하잖아, 그렇지?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어. 다음 주 월화수가 하면 망하기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정규 수업은 없을 거고, 그래서 끄고 얘기할까?